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명록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중견 언론 출신 조선일보, 동아일보 출신 기자 이 두 사람을 갖다 대변인격으로 지금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소위 6.15 공동선언 있지 않습니까? 2000년 6월 달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가 6.15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걸 왜 기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6.15 선언 21주년 이런 행사를 맞아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기 동교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연 김대중 대통령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지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평선을 연다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뭔가를 확장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지평을 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평선을 열다 이러니까 좀 뭔가 어색하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성찰이라고 하는데 성찰이란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아 성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 반성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맥상 성찰이 아니라 통찰 아니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도했던 건 통찰이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충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했던 말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아니 그래도 검사라고 하면은 대학 시절 때부터 이 한자에 상당히 익숙할 수밖에 없고 이 검사 생활하면서도 우리나라 그 직군 중에서 보면 한자를 가장 많이 쓰는 법조계에 종사한 지 수십 년이 된 사람인데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쓴다?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비꼬는 게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정청래 의원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명록과 관련해가지고 지평을 열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평선을 열다는 말은 처음이다. 언어의 새 지평을 여셨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또 김대중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려면 김대중의 길을 가야지 김대중을 탄압했던 무리들 후예의 품에 안겨서야 되겠는가? 또 이렇게 뭐 갑자기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념과 이런 걸 갖다 시비 걸기도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면 방명록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지평선을 연다느니 통찰과 성찰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꿈꾸시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뽑아온 게 바로 YTN 기사인데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방명록 실수를 갖다 언급하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명록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빼놓을 수 없다 그겁니다. 실수를 했다 그겁니다. 안 대표는 지난해 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을 작성하며 코로나19를 코로나20로 썼다. 그리고 이 밖에 대한민국을 대한민굴로 썼다가 리을을 기억으로 바로잡아 쓰기도 했다. 굳건희를 굳건이로 이를 깊이로 쓰며 맞춤법 시술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당시 대선 주자로 후상했을 때 현충원을 찾아서 방명록 쓰면서 미리 이렇게 인쇄를 해갖고 온 그걸 갖다가 보면서 적었다. 컨닝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2017년 당시 광주를 찾아가지고 방명록에다가 멸사봉공이라고 쓰는데 이게 이 사자가 개인 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죽을 사를 썼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뭔가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방명록의 하이라이트 그야말로 방명록 실수의 백미는 갖다 언급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까? 일부러 빼놨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어이가 없다 그겁니다. 방명록에다 이 쓴 거 자체를 갖다 대통령의 자격을 갖다 논하려고 한다면 지금 지금 이제 청와대 없습니다. 외국에 순방 중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그야말로 방명록 실수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압권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잘 안 보입니다. 위한 위대한 여정 2017년 6월 29일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한미국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도대체 국가가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국가 중에 혹시 대한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말고 대한미국이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가지고 방명록을 작성하는데 자기 나라 국호를 갖다가 대한미국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YTN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안철수 대표가 대한민국으로 썼다가 고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대한미국은, 예? 이건 뭡니까? 솔직히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방명록과 관련해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2일 날 또 현충원에 가서 방명록에다가 뭐라 썼냐면 새로운 100년의 첫 출발, 새로운 100년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2020년이 왜 새로운 100년입니까?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날짜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2020년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 2220년이라고 적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2220년이면 대한민국의 몇 대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좀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2017년 3월 10일 당시 전남 진도 팽목항을 갔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그 세월호 사고로 숨진 그 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기리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방명록을 적을 때 뭐라고 적었습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날짜도 잘못 적었습니다. 3월 10일인데 4월 10일로 적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이들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다는 대체 무슨 의미냐 그겁니다. 아직까지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호 사고로 죽은 사람들한테 고맙다? 당신들이 죽어줘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서 그 덕분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고맙다. 내가 집권할 수 있어서 고맙다. 그 얘기를 한 겁니까? 대체 무슨 의미냐 그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 어떻게 이거는 대선 주자 그런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그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달리한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어떻게 죽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또 모르겠지만 어떻게 고맙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사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명록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있으십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미국이나 미안하다, 고맙다나 2220년이나 이런 걸 갖다가 놓고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한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그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수한 거, 그거 실수했습니다. 그거 실수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봤을 때는 참 국어 실력이 참 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솔직히 실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군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